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 발밑에 있는 나라쯤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의 구구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만 타겟으로 괴롭히는 이들은 정말 황당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 중국은 왜 한국 전통 문화에만 그렇게 공격적인가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같이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는데 중국은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중국 문화를 훔쳐간 도둑나라로 몰아세우며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최근 한국인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남의 집 대문에 붙은 부적을 찢은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통일신라의 복식, 한국 문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 등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에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기분 나빠하며 한국을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이상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과 베트남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현 시대의 한국 문화가 너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소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문화에 점령당한 현실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의 기본을 둔 민족주의적 사상이 충돌한 결과 현실을 부정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초청받았습니다. 여기서 한국 측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키시다 총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다, 현안 해소가 근무다 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근무한 현안 해소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잘못이 전혀 없으며 2018년 초계기 사건은 전적으로 한국의 잘못이므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며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는 다음 달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총리 참의원 선거의 첫 목소리는 제이지 후쿠시마. 키시다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의 첫 행보를 후쿠시마에서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전적으로 자민당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민당은 사고 덕분에 정권을 넘겨받았음에도 재지역 복구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거 운동의 시작은 후쿠시마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총리, 후쿠시마에서 선거 행보를 시작하는 총리, 이러한 모습은 일본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일본 구구단체들은 더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구구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일본재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사카와 재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재단은 일본의 비영리 단체로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조정경주와 도박 사업으로 번 돈을 바탕으로 세운 일본 경정협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사카와 재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사카와는 1932년 1인 1기 1함 경묘를 제안해 2차 대전 말기 카미카제 특공대 개념의 창안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로는 무솔리니가 있습니다. 사사카와가 세운 일본재단은 주로 돈을 이용해 로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재단과 연계돼 사사카와 료이치에 의해 설립된 많은 재단들이 국제적으로 존재하고, 이 재단들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재단은 해외에서 사사카와 평화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단의 연간 예산은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돈의 절반은 해외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기금 중 미국 싱크탱크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재단의 자금 규모와 영향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수십 개 대학, 프로젝트, 개인에 지원하며 역사, 정치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 일본 단체로 토요타, 미츠비시, 일본 재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돈은 예외 없이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범, 극우단체 일본 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 재단의 활동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생활 지원 기금 창설, 일본 재단 10억엔 목표로 기부 모금. 일본 재단이 나서서 우크라이나 피난민 생활 지원금을 모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재단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생활 지원금을 10억엔, 하나 약 100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일본어를 배우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학생의 장학금, 생활 물품 지원, 스포츠나 불꽃놀이 등 지역 주민과의 교류 이벤트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일본 재단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 3년간 경제 지원, 일본 재단. 기사에서는 일본 재단이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년간 지원금을 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이번에 나온 기사에서는 일본 재단이 기금 마련 모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3월에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본 국민들의 돈을 모금해 주겠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일본 재단의 행동에 일본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는 정부도 하루 한 사람에게 2,400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금으로 16만엔 지급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급액이 동유럽 국가들 연금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난민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과하지 않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인의 매너가 러시아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상당히 뻔뻔하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인도 지원 필요합니다. 단지 현실에 비추어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운 일본 국민에게 또 돈과 지원을 부탁할 거면 일본 재단 여러분의 자산으로 하세요. 생활이 빠듯해서 모금할 수 없는 국민이 많이 있으니까요. 과연 얼마나 모일까? 일본 극우단체는 전범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전범들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일본은 나치와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본 극우단체들은 나치의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이런 전범, 극우단체의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모금된 돈이 전부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 돌아갈까요?